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정보를 드리는 채널 보상과 배상TV입니다. 자, 오늘은 산재로 다쳤다. 그러면은 산재로 모든 걸 끝내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다. 자동차 보험회사에도 청구할 수 있고요. 만약에 회사에 근제보험이 가입돼 있다. 근제보험에서 청구할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자동차 사고도 아니고 근제보험도 없다. 산재에서 받은 금액 이외의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요. 모든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통사고가 나면은 교통사고만 처리하고 산재사고가 나면 산재 처리하면은 모든 걸 다 보상받을 수 있지 않냐.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은 일하던 중에 추락으로 인해서 다쳤고요. 산재에서 보상 처리를 받았고 우리한테 이제 위임을 맡겼어요. 근제보험에서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근제보험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회사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과연 얼마 정도인가 계산을 해보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거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근제보험은 어느 회사에서 가입하느냐. 자, 일반적으로요, 음식점이든 뭐든 항시 근로자가 1인 이상인 경우에는 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가입 안 돼 있는 회사에서 다쳤다 하더라도요, 근로복지공단이 직접적으로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업장은 밀린 산재보험료 내고 과태료 내고 처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드릴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근제보험은 어느 회사에 가입되어 있냐. 근제보험 증권이거든요. 1인당 2억 원, 그리고 한 사고당 3억 원 이렇게 지급된다라고 이제 근제보험 증권이 있고요. 근제보험은 웬만한 회사에 다 가입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착각하고 계시는데요, 아닙니다. 근제보험은요, 전문 공사 현장, 작은 공사 현장에서는 근제보험이 가입 안 되어 있습니다. 보통 큰 공사 현장, 원청, 하청, 그 하청의 재하청까지 나눠져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일하다 다쳤어요. 근데 이 공사 현장의 근로자들은요, 하청회사에서 청구하든 원청회사에서 청구하든 사용자 책임으로 인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보통 원청에서 하청을 줄 때, 자, 하청 줄 테니까 근제보험 유무 전부 다 가입을 해라. 그리고 근제보험 유무를 확인하고 나서 하청을 주게 되는 겁니다. 왜냐? 예를 들어서 근로자가 다쳤을 때 손해배상 청구 들어온 걸 방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근제보험은요, 큰 공사 현장에 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산재에서 다 보상이 가능한가? 산재에서 보상이 다 가능 안 하다면 초과 손해액은 얼마 정도 나오는가?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허리 다치신 분이고요, 척추 유압술, 그러니까 척추에 고정술을 한 경우입니다. 부위장애 진단서를 한번 보면요, T11 및 T12의 골절, 개방성 골절이죠. 자, T11, 12가 뭐냐면 흉추 등 부분입니다. 등하고 허리하고 이어지는 척추 부분인데, 흉추 11번하고 12번에 골절이 생겼다. 그로 인해서 흉추 11번, 12번, 요추 1번에 대해서 고정술을 했고요. 지금 현재 운동 제한하고 통증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맥브라이드 장애평가법상 32% 연구장애를 받았죠. 이렇게 다치면은 32% 연구장애, 후유장애 진단서가 발급이 됩니다. 그러면은 과연 이분 같은 경우에 산재에서는 얼마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자, 우선 계산하기 전에 여기 산재 등급표를 보면요, 1급부터 14급까지 장애급여 등급표입니다. 1급부터 7급까지는요, 우리가 연금으로 받을 수 있고요, 8급부터 14급까지는 일시급으로 가능합니다. 자, 1급부터 7급까지 연금으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일시급 기준으로 계산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요, 산재로 인해서 장애 1급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장애 보상 일시급 기준 평생 연금으로 나오지만 나중에 손해배상액 계산했을 때는 연금을 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시급 금액 기준으로 이제 공제를 하는데, 1급 기준일 때 1474일분이에요. 결국 한 1501분 정도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평균 임금이 10만 원으로 책정됐다라고 하면은 1억 5천밖에 안 빠진다라는 겁니다. 자, 30세 기준에 연금으로 결정됐어요. 1급 기준. 그러면은 매달 300만 원 급여 결정이라고 치면요, 1년에 3,600만 원이잖아요. 그럼 30년이면 10억이 넘어갑니다. 그래도 산재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1471분밖에 공제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10급이나 11급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10급 기준일 때 297일분, 약 3천만 원 정도 공제한다는 소리고, 12급 기준일 때는 154일분, 약 1,500만 원 정도밖에 공제가 안 된다는 소리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척추 32% 연구장애가 나왔죠. 산재에서 몇 급을 받을 수 있는지 그걸 본다면은 나중에 총 손해배상액에서 산재에서 받는 부분을 빼고 나머지가 추가적으로 근제나 아니면은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산재 등급표에서 몇 급을 받을 수 있는지 보면은, 아까 요추 11번, 12번, 요추 1번까지 후반 고정술을 했잖아요. 근데 현재 뭐 마비라든지 이런 신경 증상이 없다라고 하면은 산재에선 정해져 있어요. 장애 11급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일용 근로자 임금으로 계산을 했을 때 산재에서 받을 수 있는 최저임금은 68,000원 정도가 돼요. 아까 11급일 때 표에서 보면요, 일시급 기준
221분이거든요. 그걸 계산하면은 1,500만 원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 산재 처리했다, 휴업급여 받았다, 그리고 나중에 산재가 종결될 때 장애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게 11급으로 결정돼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이 1,511만 8,400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산재에서는 그게 보상이 끝이에요. 그러면은 그것만 받고 끝낼 거냐? 아니죠. 아까 제가 근제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교통사고라면은 나머지 자동차 보험에서 전부 다 청구를 해야 되고, 근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에 청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과연 그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자, 그래서 제가 금액을 계산해 봤습니다. 이렇게 계산해 보면요, 일하다 다쳤을 때는 과실이 무과실인 경우는 거의 없어요. 추락했을 때도 내 과실이 잡히고, 일하다 넘어졌어도 내 과실이 잡혀요. 무과실인 경우는 있죠. 예를 들어서 일하고 있는데 회사 자체에 건물이 무너졌다든지, 아니면은 기계가 오작동해서 내가 다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불가항력적인 거 말고는 과실이 잡히는데 32% 연구장애로 계산했고요, 과실 30% 잡았습니다. 과실 없는 기준에 보면은 1억 3,200인데 아까 제가 과실은 잡힌다라고 했죠. 그래서 일단 30% 정도로 잡아봤어요. 그렇게 되면은 재산손익이 9,20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아까 산재에서 받을 수 있는 장애급여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한 1,500만 원 정도라고 했죠. 그러면은 결국은 9,200만 원의 산재에 받은 금액, 장애급여 1,500만 원을 빼더라도 7,700만 원 정도가 나와요. 근데 이게 다냐? 아니죠. 산재는 위자료라는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32%에 대한 위자료가 1억 기준에 3,200만 원이거든요. 거기에 과실 30%를 제외한다라도 위자료가 한 2,600만 원 정도 나와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재산상 손해액이 1억 300 정도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산재만 처리했을 경우 아까 1,500만 원 플러스 휴업급여 그것만 받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근제를 처리했을 경우 이렇게 1억 300을 추가적으로 더 청구할 수 있고요. 근제가 없다면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를 1억 300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교통사고였다면 산재로 처리한다 하더라도 자동차 보험으로 추가적으로 청구해야 되는 금액이 1억 300 정도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모르고 넘어간다면 나중에 청구권 소멸시효 3년이 지나고 나면은 아예 청구 자체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사고가 났을 때는요, 산재 사고라고 하더라도 근제보험,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 그리고 교통사고였다면은 산재로 처리한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보험사에 얼마를 청구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 꼭 알고 계신다면요, 사고 초기부터 이렇게 대처를 할 수 있고요.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주위에서 만약에 사고 났다면 이런 부분들을 꼭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도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봐주신 구독자분들 감사드립니다.